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문화로 사회연대 팟캐스트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군산 이야기, 그러니까 군산과의 시절 인연입니다. 두 분은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거 저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결국은 끝이 전제된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든 게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한때를 같이 보낸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많은 뭐 한때 정말 공간 이런 모든 것에 붙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셋이 만난 것도 시절 인연이겠네요. 어쩌다 보면 이게 지나가다가 그냥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는 인연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시절 인연을 맺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살짝 먼저 하고 가볼까요? 현재 저는 군산에서 디자인업을 하고 있는 초보사냥 4년차 군산토백이 고은경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빈님. 네네네. 저도 군산 토박이인데요. 저도 군산에서 나고 자란 군산 토박이고, 네, 저는 군산에 잠깐 떠났다가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마음으로 군산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두 분 다 토백이라니. 저는 군산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또 여행에 왔다 군산의 매력에 빠져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서울에서 뭐 광고회사도 다니고 국제기구도 다녀봤는데 최근에는 직장 관점보다 좀 직업 관점으로 아까 디자인업이라고 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좋아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까지 개명한 조은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본명이냐고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이 가명은 아니에요. 지금 주민등록상. 그렇죠. 네. 본명이죠. 본명. 네. 그래서 더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토백이한테 듣는 군산 얘기 이것도 되게 귀하거든요. 타지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듣는 분들도 이제 틀어두고 보면은 나도 거기 알아. 나도 맞아 하는 얘기들을 두 분이 정말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편안하게 저희 시절 인연을 맺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저희도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 은경님 아이디어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앞전에 계속 시절 인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말을 좀 가볍게도 하는 편인데 뭐 인연아 이러면은 어감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연인님들아, 연인님아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연인님들, 네. 연인님들, 네. 좋습니다. 연인님들. 네. 그러면 우리 연인님들, 은경님이 좋아하는 군산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앞전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인 여러분. 저는 현재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에서 디자인업을 하고 있는 초보사냥 4년차 고은경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 대학교를 경기도로 가고 서울 생활을 하고 다시 내려온 저도 약간 돌아온 탕야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요. 이제 군산 생활이 다시 10년 차가 넘어가면서 타지 친구들이나 이제 모임들도 하면은 항상 말하는 습관이 된 게 여기는 군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야라는 말을 좀 많이 달고 여기는 로컬이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나만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 워낙 많고 이제 술도 좋아하는데 자주 가는 가게나 이제 상점들한테 사장님들이 이제 낯설면 한 번씩 사장님 혹시 군산분 아니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정말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자리 잡게 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성과 그 평온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산책과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데
금강하우뚝, 음파, 군산대나 청암산들을 현재는 런닝의 주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는 서해바다의 노을을 완전 온연히 느낄 수 있는 금강하우뚝입니다. 그래서 갯벌 냄새가 맞아요. 완전 나죠. 그래서 현재 저희 집에서는 걸어서 한 15분인데 저는 이 공간을 그냥 걸어가거나 뭐 그냥 차 마시러 가고 그랬는데 현재는 런닝을 하면서 그렇게 쓰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주는 느낌이 그냥 평온함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대에 따라 좀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음파 공원 또한 제가 맨날 좀 음주를 좋아해가지고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런 용도로 갔는데 최근에는 6km를 1시간 안에 뛰었어요. 김제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면서 더더욱 군산이 더 애틋하고 이제 뒤에서 말했듯이 아니 앞전에 말했듯이 평온함이 딱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월명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동을 몇 개를 어우르고 있는 군산의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인데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이모들과의 가장 추억이 많은 곳이어서 여기 또한 갈 때마다 그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모든 저의 그 뭐라고 하지? 인생사를 담을 수 있는 연대기? 네, 맞아요. 그래서 딱 생각했을 때 군산은 저희 서울 이모가 항상 말해요. 절간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평온함이 존재하는 군산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와. 근데 저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은경님은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TP라고 네. ENTP라고 정직한 멍멍이 소리꾼이라는 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네. 활동적이고 직설적이고 규칙을 좀 이렇게 틀에 박힌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유형인데 정말 다 맞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ENTP가 추천하는 건 믿고 가도 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죠. 저는 네. 맛없는데 절대 가지 않고 맞아요. 그러면 혹시 가을이 된 지금 네. 안 그래도 막 이것저것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네. 가을이잖아요. 이럴 때 또 가야 된다 아니면 먹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아빠가 생선을 너무 좋아서 네. 좋아해서 생선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강경 고기파였는데 이제 오히려 그- 아빠가 너무 좋아. 그죠 집에서 하는 생선 냄새가 나서 근데 커가면서 나물도 좋아하고 이게 가격대가 제 선에서는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군산에 제일 유명한 땡 성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옆에 띵락이라는 그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거의 뭐 45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생선탕을 저도 선호하진 않는데 네. 그 담백해요. 최근에도 거기서 민어탕을 먹고 왔는데 네. 제 친구 아버님이랑 같이 오신데 친구 아버님이 80세가 넘었어요. 네. 만족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네, 가는 눈빛이 집은 아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아. 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 맛에 대해서.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 서다가 힘들면 가면 되겠네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은경님이 디자인업을 하셔서 그런지 관찰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군산을 그렇게까지 관찰하지 못했거든요. 네, 혹시 일상적으로 말고 군산 안에서 작업하기 좋은 곳이나 아니면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영감을 받는 곳이나 그런 곳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군산에서 항상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보면 좀 많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면 보이는 나무들이 많은 곳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또 영화동 월명동 근처긴 한데 그 느린 식탁 옆에 한 글자인 카페가 있어요. 그냥 벽돌로 다 있고 숲이 다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저희 함께 간 네, 그 가게 거기인가요? 옆인데 아, 또 옆이에요? 옆인데 그냥 조용하고 그냥 목재 소리도 나고 1, 2층이 있는데 1층에 앉아 있으면 2층이 나무가 삐그덕거려서 좀 여기 왜 그러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냥 그 온전하게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온전하다는 말이 너무 좋네요. 진짜. 도심에 있지만 그런 분위기도 갖고 가는 집인 것 같아서 친구들과 타지 친구들과도 되게 자주 가요. 영화동이 네. 특히 그런 음.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데 이거 조금 사석에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저희 연인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술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또 은경님의 최애 술집 그러니까 사람들 막 말 걸고 그러신다 했잖아요. 여기 가면 네. 날 만날 수 있다. 여기는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집이지만 네. 제가 칵테일도 주류를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데 땡무라는 칵테일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10명 이하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님이 그런 추구하는 분위기가 조용조용한 곳에서 말을 나누자 하기 때문에 가면은 꼭 지인들을 만나고 뭐 사장님들 다 만나는데 특히나 좋은 게 이제 타지 분들도 되게 많이 놀러 와요.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도 수도권에서 온 커플과 그냥 어쩌다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천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군산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 네. 이런 게 분위기가 좋아서 왔다. 뚜벅이들의 최애 맞아요. 그런 것도 맞고 그래서 그런 사석에서도 그 맛집들을 서로 되게 추천해줘서 아침에 어디 가실 거냐? 여기 꼭 가셔라.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서 맞아. 어디 가서라 하면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또 그 땡무에서 NPC처럼 있는 은경님께 말을 걸면 이제 추천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은경님 이야기는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도 네.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은경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또 다른 군산 토백이 세빈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 떠났다가 군산 오신 지 그럼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절대 잠깐이 아니긴 한데 또 이렇게 이야기 깊게 들어보면 얘기할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빈님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님들. 네, 안녕하세요 연인님들. 네, 연인님들. 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몰랐어서 찾아보니까 운명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지나간 것에 아쉬워하지 마라. 운명이라면 인연이 있다면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나랑 군산을 잘 설명하는 말이잖아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군산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자라오던 그 시기보다 대학 생활을 하려고 떠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요즘에 더 저랑 잘 맞다고 느껴요. 이게 저랑도 맞는 조금 공통사 같아요. 그래요?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쵸. 계속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는데 있다가 이제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 돌아와서 가족과 다시 함께하는 요 시기가 군산과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바로 그 시작인 것 같아서 요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군산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 그리고 좀 제 얘기. 저는 군산에 대한 내공이 그렇게 은경님만큼 깊지 못해서 저는 좀 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게요. 제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때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대학교에 다니면서 잠깐 떠나서 서울에서 4년 동안 있었어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그때 군산과 잠깐 멀어졌죠. 그런 시기를 보내고 다시 졸업 후에 운이 좋게도 고향으로 취직이 돼서 네, 군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1년 반째가 되고 있고요. 완전 새내기 군산. 그쵸. 새내기 군산 군산 초년생이죠. 네. 그래서 제가 떠나 있었을 때 제가 만들어냈던 저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군산이라는 장소와는 사뭇 다르구나. 군산의 문법으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저 혼자서 머릿속으로 내가 군산에 와서 이런 점이 좋으네? 아니면 이런 점은 좀 아쉽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아 라는 건 이 장소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평가고.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 것, 소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나와는 분리될 수 없는 평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장소에 있음으로써 이 장소가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까 은경님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다고 그쵸.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군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좋고 싫고를 생각한다는 건 곧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은경님, 조은님도 학창 시절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거의 진로, 학과, 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건 좀 따분하잖아요. 그런 따분한 질문들 말고 요즘에는 군산에서 지내면서 내가 뭘 먹는지 또 어떤 환경에 어떤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내가 자고 생활하고 그다음에 또 이동할 때는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는데 군산에서는 뭐 차로 운전한다면 자유롭기도 하고요. 이런 먹고 자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고 유쾌한 질문들을 저 스스로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이런 경험과 시간들이 좀 새로운 중입니다. 네. 새로 알아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군산하고 지금 다시 다시. 좀 썸타는 느낌. 약간 권태기를 가졌다가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는 권태기였던 것 같아요. 군산과. 왜냐하면 또 학생 때는 이 더 큰 곳에 대한 그쵸. 로망과 동경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동경했던 그 서울 생활이 어땠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는 정말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고 계산하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요? 네, 그냥 여기서는 아무런 시간에 대한 압박 없이 그냥 어떤 하루의 일정이 있으면 A 여길 간다, B 그다음 여길 간다, C 여길 간다 이건데 서울에 있을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맞아요. 9시 27분에 6호선을 타서 아. 4-1에서 환승해서 막 그 시간별로 제일 빨리 촘촘 가는 곳에서 내리고. 그렇죠. 그럼요. 저는 또 J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10분 단위로 쪼개서 서울에 막 종횡무진을 했죠. 여기서 저기 밑에서 위로 막 동서남북을 그렇게 다녔었고 뭐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에서 다니면서 아니면 어디를 가든 웨이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지내는 집의 환경은 정말 그렇게 쾌적하지 않은데 집값은 너무나도 비싸서 맞아요. 죄송스럽고 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또 생각나는 건 원룸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부엌이 좁아요. 그래서 조리를 할 공간이 없어요. 싱크대도 좁고 그래서 아예 옆에다가 식탁을 하나 펴놓고 인덕션도 쿠땡에서 샀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아예 저만의 조리대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막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지금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대도시의 생활이 누군가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오히려 아늑하고 막 이 바쁜 게 좋고 이럴 테지만 저한테는 좀 종종거린다. 저는 그 이런 감상이었어요. 세빈님 말씀에서 좀 고단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고단했죠. 저도 그랬기에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좋았던 경험도 좋았던 기억도 물론 있고 전 그 서울이란 장소를 정말 애정합니다. 좋아합니다만 네, 지금은 군산을 사랑하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또 군산에 돌아와서 저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또 저녁을 제가 한 번씩 차리는데 그때 특히 저녁을 차릴 때 그 시간에 군산이 더 좋고 더 애정이 막 올라와요. 그 서울과 반대되는 느낌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사진을 저는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거주지신가요? 그렇죠. 와. 네, 제가 집에서 찍은 창밖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또 서해에 하면 노을이잖아요. 그렇죠. 네, 서해바다, 동해바다와 이렇게 좀 지긴 하지만 노을은 전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을에선 질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딱 이런 풍경들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저녁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운이 좋으면 한 5시쯤 정퇴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운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한 번씩 식재료 그 컬땡에서 식재료가 이제 배송이 오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집에 갈 때부터 택배가 왔네, 식재료가 왔네, 두근두근 하면서 가서 바로 식재료 정리하고 뭐 손 씻고 뭐 옷 갈아입고 이렇게 숨을 잠깐 돌린 후에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의 좀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하는 중에 가족들이 돌아오죠. 그럼 시간은 얼추 뭐 6시, 7시 그즈음이 됩니다. 그럼 이런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고요.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느끼는 점은 싱크대가 정말 넓구나. 내가 마련한 집은 아니지만 싱크대가 정말 넓구나. 그다음에 이런저런 소스들 내가 욕심껏 다 샀는데 들어가도 공간이 남네.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욕심내서 재료를 샀는데 자취할 때는 그게 다 상해버리고 해도 먹을 사람도 없고 누가 저만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너 사진으로는 맛 모르니까 그냥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 진짜 억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재료를 다 뭐든지 먹어서 치워줄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게 더 재미가 들린 요즘입니다. 너무 제가 다 행복해지는 아 그래요? 저 지금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나요? 너무 충만하고요. 맞아요. 굉장히 충만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또 그 각자 건강적인 특징이 또 있잖아요. 아빠는 그 건강 때문에 좀 식단을 주의를 해야 하고 엄마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보다 체력이 훨씬 더 좋으십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어떤 음식을 차려야 하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일을 할 때도 한 번씩 월급 루팡이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볼 정도의 짬은 안 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냉장고에 뭐가 있었지 이런 거 떠올리는 정도로 그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요즘 저녁에 굉장히 주방에서 부산스럽게 쏟아내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지만 근데 서울과의 바쁨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 바쁨은 결이 많이 다르죠. 결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바쁨은 좀 일상에 여유가 없다면 누릴 수 없는 사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최고의 사치네요. 아, 그럼요. 네. 저처럼 아마 청취자 저희 연인님들 중에 자취를 하고 계시거나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는 많이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이나 공간이나 뭐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받쳐줘야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군산이 시공간의 밀도가 굉장히 넉넉한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군산의 평온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또 제가 공부한 학문이 지리학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공간, 장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이 군산을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지 내가 군산에 대해서 어떤 장소감을 가지는지라고 생각해보면 밀도가 넉넉한 곳, 널널해서 나를 받아주는 곳.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군산과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말에서 좀 설레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썸 타고 계시는 그러네요. 완전 그러네요. 저 때가 제일 재밌죠. 그래서 저한테 군산이 어떤 장소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군산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고향이고 또 동시에는 가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과 군산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제 머릿속에는 놓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럭무럭 막 이렇게 자랄 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더 큰 꿈을 꿨죠. 군산이라는 이 중소 소도시를 벗어나고 싶다. 나도 저 대도시에 나를 이렇게 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정말 미련 없이 훌쩍 떠나버렸죠. 하지만 한 번씩은 또 그립고
그리운 마음이 들고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저도 돌아온 탕아입니다. 결국에는 그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이 군산이라는 장소 그리고 저의 가족 아무 말 없이 저를 다시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면 군산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비빌 언덕이지 않나. 누구에게나 그 비빌 언덕이라는 게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쵸. 저한테 비빌 언덕은 군산 그리고 저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나한테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니면 군산에서 제가 보내는 요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의 보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은경님께서 타지분들이 특히 군산에 대해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 타지분들의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토박이기는 하지만 떠났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또 소중한 것을 맞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것들로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와, 근데 저는 진짜 들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그쵸. 감정선이 다 느껴졌고 되게 가벼워지고 정리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요즘 심정이 네. 많이 가볍고 그 맞아요. 심정이 잘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게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정말 소중한 게 보이잖아요. 네. 요즘 최근에 세빈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듣다 보니까. 저는 첫 번째는 계속 얘기했듯이 가족이고 두 번째는 오라벨입니다. 워라벨이 있어야 저녁을 해먹죠. 그럼요. 오라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네. 오라벨이 좋아야 또 이 군산의 좋은 장소들을 더 제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럼요.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죠. 퇴근해서 음. 마음이 불편하면 같은 장소를 보더라도 같은 공간을 보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할 때와 그쵸. 복잡할 땐 또 다르니까요. 어쩌면 제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 시기라서 군산을 편안하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겠어요.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저도 네. 계속 느껴지는 그 공감되는 구절들이 진짜 많았는데 비빌 언덕, 캥거루족 저도 똑같이 경험하고 내려와서 그쵸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들이 좀 전달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해피하다. 딱 느껴졌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또 이런 교양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세속적으로 흐르는데 또 요리하신다니까. 요리는 장비빨이라고도 하고 또 엄청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 요리 장비 다 궁금하긴 한데요. 혹시 세빈님 그런 거 있으실까? 저는 약간 반대로 자취할 때 사람들이 보통 막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인스타그래머블한 요리들을 막 해먹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취할 때는 정말 강경 한식파였어요. 한식만 했었고 항상 찌개, 국, 그 한판 요리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만 해서 먹었는데 지금 가족과 함께 지낼 때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파스타나 샐러드 막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한식은 저희 엄마가 저보다 더 잘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한식은 엄마가 너무 잘하고 나도 엄마가 해주는 걸 더 먹고 싶고 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주로 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에 좀 그런 음식들 좀 이국적인 아니 양식이나 아시안이나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저속노화 식단 들어보셨어요? 저속노화 노화를 천천히 슬로우 다운 해준다는 네. 저속노화 식단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땡튜브? 땡튜브에 네. 땡튜브에 찾아보면 저속노와 그 박사님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그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요새 그 혈당 스파이크 그렇죠. 먹는다고 그렇죠. 그 야채 먼저 먹고 야채, 그거,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네, 그래서 지키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항상 음. 샐러드 먼저 차려내고 입에 먼저 넣어주고 먼저 먹으라고 차린 동안 먹으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속노화 그 식습관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자주 올리는 메뉴는 저희 엄마가 특히 좋아하는데 포케. 너무 집에서 맛있게. 해드세요? 네네네. 이렇게 근데 또 재료를 다 구비해 놓으니까 그냥 오히려 더 맞아요. 빠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샐러드만 드리면 물리고 허기지고 맞아요. 한데 얘는 비빔밥 같은 거야. 하와이식 비빔밥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좋아하시고 소스도 토핑도 다양하게 하니까 쉽게 질리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포케를 에피타이저 저희는 에피타이저로 먹습니다. 포케가 에피타이저인가요? 본식은 따로 있죠. 네. 네, 저희는 그래도 전통적인 강경 한식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피타이저로 뼈대 먹습니다. 있는 한식 집안이네요. 그럼요, 뼈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가져오신 사진도 살짝 아, 그런 네. 느낌인가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어쩌다가 이걸 찍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음식 사진 잘 안 찍어요. 네. 어차피 다 지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사진은 음. 제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막 재료들을 준비했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재밌기도 근데 하잖아요. 진짜 저렇게 한번 해놓고 엄청 너네 편해요. 동안 그냥 꺼내 먹고 맞아요. 야채도 다 하면은 씻어놓고 뭐 하고 이렇게 한 판으로 이렇게 다 맞춰놓고 하면 에피타이저라는 거죠. 그럼 그렇죠. 에피타이저입니다. 좋습니다. 네. 본식 같은 어. 세빈님의 이야기도 오늘 너무 잘 그러니까요. 들었고요. 저희 이제 또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은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인님들. 군산의 여행자에서 이제는 안내자가 되어버린 조은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예전에 퇴사하고 군산에 잠깐 왔을 때 군산에 정착해서 일하고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때까지 나는 군산에 정착할 일 없을 텐데 여행자일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군산에서 시절이 2년으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여행에 온 군산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고 이제는 정착해서 깊은 인연을 맺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군산은 결혼하기 전에 만난 군산과 또 결혼할 사람을 만난 군산 그리고 지금은 일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군산 이렇게 세 꼭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이별의 도시였어요. 군산이. 이별의 도시. 네, 이상하게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좀 회사와 이별 이런 이별을 거치고 나서 제가 군산에 왔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는데 좀 본능적으로 치유나 쉼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 말에 되게 나를 받아들여준다, 평온하다 이런 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치유를 한다고 각 잡고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면서 아 내가 상처가 있었구나를 인지하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몰랐는데. 네, 그냥 아 내가 괜찮아 뭐 어쩔 거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아 있었구나 하니까 치유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난 다시 가서 뭘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시 돌아오는 게 또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다시 군산을 찾은 게 계기가 더 있었을까요? 살짝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별이나 부정적인 감정들도 내가 그거랑 친하게 지내면 다시 찾아와도 되게 반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섭고 두렵고 안 친한 존재일 때는 멀리하고 싶은데 좀 다시 와서 그걸 보니까 아 애틋하더라고요. 애틋한. 되게 딱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살 여행 왔을 때 군산 제 20살 네, 때요? 항상 와서 첫 이별을 하니까 네 이별하면 꼭 일기 쓰잖아요. 이렇게 일기 쓰고 생각하고 그랬답니다. 네 그렇게 네 오는 거랑 뭐 여기서 먹는 아침에 먹는 빵, 점심에 먹는 커피, 또 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코스를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벼워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도시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음. 분명 지독하게 혼자 있고 싶어서 군산에 왔다고 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혼자 있게 많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누구랑 같이 있고 싶다 할 때쯤 은경님 같은 분이 꼭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생각을 꽉 혼자 갖고 있으면 되게 힘든데 그렇게 풀어가면서 군산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오면 뭔가 이별한 감정이 미운 게 아니라 이별했더라도 이제 미워하지 말자, 흘려보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비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구질구질한 편이라 원래 이별하고도 한참 동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노는 도시 가면 오히려 이렇게 막 신나게 노는데 돌아와서는 뭐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었고 또 헤어지는 결정하면 정당화하려고 하잖아요. 퇴사하면 나 이 회사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게 아니었어.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미워하지 말자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선택한 거고 그땐 좋았잖아. 맞아요. 그땐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런 생각들이 받아들이는 걸 잘하지 않으셨나는 생각이 들어요. 군산이 저를 받아주셔서 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 많이 흘려주고 가서 애착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이 왜 치유 도시 이런 걸 슬로건으로 안 미는지 왜냐면 우리 다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치유도시. 네, 좀 도시가 밀도가 널널한 만큼 그 매력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고집스러운 커피집, 술집 이런 것들 많은데 또 그걸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연결하는 게 전 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점에서 이제 책 한 권 들고 가장 많이 치유를 좀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 가는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해줄 심리 서점이라는 컨셉의 그런 서점인데요. 제가 이때 첫 번째 퇴사 때 되게 여기 와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왜 생각을 멈출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안 지낼 수 없을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퇴사 때 여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러 간 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요. 우와, 어떻게 보면 다시 받아들여진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퇴사 때 했던 생각들이 두 번째 퇴사 때 되게 가벼워지고 그랬는데 딱 그때 타이밍 좋게 또 평생 갈 인연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은 되게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좀 저도 남편도 그 서점에 있는 나뭇결이나 공기결이나 그 주인님이 책을 고르는 안목 이런 것들을 같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곳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그냥 만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군산에 정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점심시간마다 남편이 책을 보러 오는 걸 보면서 결혼할 사람이다. 그냥 단박에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래 볼 게 없다. 왜냐면 내가 3개월에 이 사람 만난 게 28년을 이 사람 기다려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로맨틱한데요. 아니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이러고 집에 가서 백 읽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군산에 흘러 들어왔지만 저는 이전 것들이 전혀 아쉽지 않고 정말 이걸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렇게 내려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왜 이 공간이 좋았는지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일하면서 만난 군산 사람들도 저랑 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는 모든 곳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거기에 충실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시절을 지나고 다른 시절을 군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그래서 많이 필요하고 네, 저는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두 분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와, 너무 좋죠. 저희가 잘 부탁하죠. 인구가 늘었는데 그럼요. 혹시 군산 시청에서 보듬어야죠. 보듬어야죠. 네. 그럼 저희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뉴스데스크를 통해 만났지만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희의 마지막 챕터는 아직 끝났지 않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너무 좋은 게 여기 셋이 모인 사람들이 또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성격은 다른데 성향은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뭘 보거나 하면은 무조건 좋아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오늘 만남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셋이 이 군산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말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좋은 네. 저는 앞으로 군산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이러면 일들을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 그만두고 보니까 결국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 관계. 네. 근데 그 관계가 나랑 정말 마음 맞고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를 진짜 참여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시절 인연 저희 연인들과 같이 한 게 너무 좋고 네. 저도 이런 게 좀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저의 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군산에 10년 넘게 다시 와서 정착했지만 앞으로는 떠날 생각이 없기에 군산에서 항상 마주치면 기분 좋은 인연 그리고 가게에서든 술집에서든 마주치면 정답게 이야기 나누고 네. 동네 언니 동생으로 지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저의 최종 동네 꿈은 언니. 이제 하고 있는 업을 확장하면서 또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군산에 다시 한번 정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땡모에서 은경님을 만난다면 꼭 말을 걸어보시길. 네. 저 역시도 관계에 대한 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관계를 만드는 것에 전 소극적인 편입니다. 원래 소극적인 편인데 마음가짐을 좀 바꿔보려고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하게 됐고요. 원래 같았으면 절대 지원하지 않았을.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많은 도전을 해보자. 그 장소가 군산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 멋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 공간을 꾸려내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랑 이어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과는 이렇게 좀 계속 같이 좀 떨어져 있어야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성 가족처럼 그렇게 부모님과는 교류하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인사는 제가 했지만 마지막 인사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연인님들 안녕히 지내시라고. 네. 그럼 시절 연인님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만나요. 부끄럼.